고소 대마왕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공직자가 된 이후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보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험스럽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큰소리치더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유독하게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가짜 총각 행세를 했다면서 공개 비판을 하고 있는 여배우에 대해서 이 후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 대마왕답지 않은 매우 이례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쟁이 대법관과 함께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만큼은 다를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서 빠져나갈 국민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국민 기만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고소 대마왕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알고 보니 고소고발 전문꾼을 능가하는 고소 대마왕입니다.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 자질 부분에 대한 검증은 우리 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으로 이 후보의 윗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겠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포장된 정죄되지 않은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또한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에는 정권의 각종 의혹 제기와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에는 정권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후보는 자신이 공직자가 된 이후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보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고발로 풀어왔던 것입니다. 내로남불 정당에 딱 맞는 내로남불 후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공무원, 일반 국민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 고발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를 첫 폭로한 기자에게는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협박해서 후속 보도를 원천 봉쇄하고 재갈을 물리했습니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 응한 사람까지도 고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발당했던 그 사람은 이 후보의 검사 사칭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법관 출신 교수였습니다. 보복 고발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좀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슬그머니 취소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은수미 시장 역시 SBS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은수미 시장 패소했습니다. 2020년 2월 방심위는 SBS의 의혹 제기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가 공직자 윤리에 관한 언론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소송으로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히 고소 대마왕답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기재된 전체 고소 고발 소송건 중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 입으로 설계는 제가 한 것입니다 라고 시인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것이 무려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큰소리치더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유독하게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가짜 총각 행세를 했다면서 공개 비판을 하고 있는 여배우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어쩐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온몸에 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배우의 주장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여배우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고소 대마왕답지 않은 매우 이례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후보는 독재군주의 공포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 될 자질 자체가 없습니다. 행여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토 곳곳이 그야말로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검은 돈이 오가는 아수르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은 대통령에 의해서 고소 고발을 당한 일이 부지기수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권순일 대법관, 그 사람 자신이 거짓말쟁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권 대법관은 2015년에는 이 후보와 유사한 방송 토론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서 근거 박약한 의혹 제기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을 두고 다른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화천대유의 검은 돈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의 고액 월급과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이상 재판거래 의혹과 사후술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쟁이 대법관과 함께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만큼은 다를 겁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진짜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던 2012년 한겨레 기사에서조차도 유동규 씨를 이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라고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해당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후보 스스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최대 취득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꽁꽁 숨겨두었던 유동규의 비리,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슬그머니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 집권 세력의 전문 수법입니다. 주택을 설계한 설계자가 부실 설계를 한 탓으로 집이 붕괴되면 당연히 그 설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설사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뇌물 받은 것만 처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붕괴의 근본 책임은 엉터리 부실 설계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후보 스스로 설계를 제가 한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당연히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대선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만약 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검은 동거래가 오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데도 검찰과 경찰은 미지근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하는데 유 씨의 휴대폰조차 압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압수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수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뭉갰습니다. 결국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서 꼬리 자르기 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과 경찰의 땜질 수사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으로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서 빠져나갈 국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국민 기만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